뺐나? 이 반통의 물 빼라. 반통의 물. 잡숴 갖고 왔네. 자, 교술 갈래. 개념과 특성부터. 이 왜 그런데? 자, 교술 갈래는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 통찰을 글로 표현한 문학 갈래이다. 교술 갈래, 교술 갈래의 대표적인 작품이 수필이 있지? 네. 교술 갈래는 자, 번호 매겨 1번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고 특징이다.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고 작가의 개인적 체험이나 생각, 정서 2번. 다음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 3번. 그 밑에 작가가 자신의 얘기를 직접 전달 4번. 교술 갈래의 특징 4가지 있지. 소설에서는 뭘 내세우되 서술자, 시에서는 화자. 근데 수필은 작가가 말하는 사람이다. 그게 차이점이다. 자,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가 뭐 이렇게 있고 수필의 특징을 쌤이 지금 불러줄 테니까 6개만 적어보자. 수필의 특징. 교사용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해보자. 에린 이름 뭐고? 적어놨네. 학교에서 해준 거가? 첫 번째 뭐 했노? 자기 고백적. 이거는 외워야 된다. 수필의 특징. 야, 너 봐봐. 너 1학기 중간 때 그거 단일 구성, 복합 구성 그거 나왔잖아. 액자식 구성하고 나온 거죠. 이야기 가지수에 따라 나누는 거. 그게 교사용 그거였단 말이야. 왜 알아? 왜 알아? 이것도 맞아. 수필의 특징을 서술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서술형 문제로 낼 수도 있으니까. 1번 자기 고백적. 적었나? 2번 사실적. 3번 개성적.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했지? 4번 비전문적. 너도 쓸 수 있다. 일기, 편지 다 수필이야. 됐니? 네. 다음 5번 다양한 소재. 소재가 아주 다양합니다. 너 저 컬투쇼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라디오에 사연 보는 거 있잖아. 그것도 다 수필이다. 마지막 자유로운 형식. 형식이 아주 다양하다. 편지, 수필, 일기, 뭐 기행문 다 수필에 속해. 자, 122쪽. 이 작품은 반통의 물이라는 현대 수필이다. 밭을 가꾸면서 이 사람은 촌에서 밭을 가꾸면서 사는데 3가지 깨달음을 얻어. 3가지 깨달음이 어떤 건지만 잘 알면 된다. 안 어렵다 이거는. 자, 에피소드가 크게 3개가 있거든. 그것만 정리 잘해두면 된다. 자,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 당근 씨를 막 뿌리는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봤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부추 씨와 당근 씨는 올해 처음 뿌리는 것이라 대중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을 종종 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참새가 씨 먹을 수도 있잖아, 그제? 작년에도 너무 얕게 씨를 뿌려서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씨 뿌린 지 2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 잘 잡수고 간 뒤였다. 그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3알 이상씩 심는 뜻을 알 것 같았다. 왜 3알 이상 심는 것 같아? 바로 뒤에 하나는 새한테 새무라고, 하나는 벌레무라고, 그리고 하나는 사람이 키우라고. 자연도 같이 먹어라 이 얘기겠지, 그지?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당근상은 좀 늦긴 했지만 어떻게 돋아났어? 촘촘하게 돋아났다. 집에 혹시 엄마가 베란다에서 뭐 키우시는 분 있나? 풀 같은 뭐 그러니까 상추나 이런 거 키우시나? 할머니 키우시고 상추 키우시고 대단하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촘촘하게 돋아나면은 잘 못 자랄까 인가 봐. 양분을 다 뺏어 먹을 테니까. 처음엔 그 어렵게 튀어낸 예쁜 싹들을 솎아내느니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그냥 냅뒀다고.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걸 보면서 식물에게는 자 형광펜 칠해 거기 식물에게는 뭐가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거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당근을 촘촘하게 놔놔비면은 다 서로 양분을 뺏어 먹을 테니까 많이 모자랄 거 아니야. 솎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가 저 산에 있는 숲도 어때? 멀리서 보면 촘촘하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나무 숲에 막상 들어가면 나무와 나무 사이 적절한 간격이 있잖아. 그거랑 같은 거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뭐가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엄마 아빠 말씀하실 때 그런 말 들어봤지?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라 이런 말 안 들어봤나? 네. 안 들어봤어? 네. 잘해줄 때 잘해라 안 들었는데. 같은 말이다 그래. 잘해주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은 그 사람한테 이 미움을 받게 된다고. 잘해줄 때 잘해라. 내 얘기다. 카톡 보내면 씹지 말고 영상 보라고 하면 좀 보고. 네가 필요해서 나한테 얘기해놓고 왜 안 봐? 벌써 2주일이 지났다 임마.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 아우성은 뭐겠노? 내 좀 거리 좀 만들어줘! 이런 아우성이겠지.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솎아주어서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 결국 적절한 뭘 만들어줘야 돼?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농사를 배운다는 건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첫 번째 깨달음이제 네. 식물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김을 맬 때마다 김 매는 거는 잡풀 뽑는 거대.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밉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해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게 이른바 농사다.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 하지 않는가?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를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왜 그렇게? 밭에서는 뭘 뽑으니까? 숲은 어때? 지 맘대로 자라지? 그래서 밭은 숲보다 생명적인 것에는 좀 덜 가까운 곳이다라고 판단한 거다. 그래서 밭을 읽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인데 사람 손이 미치기 오래전부터 이 언덕에는 명아주, 저 언덕에는 개망초, 이 고랑에는 돼지풀 다 잡초제. 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어. 원주민이란 말이야 애들이.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 누군데? 인간이지. 인간이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래 있던 풀 잡초들을 쫓아내니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풀을 그냥 놔비면 뿌려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줘야 된다.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설마 그래서 그렇게 했나? 게을러서 그렇겠지.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서운 것은 게으름 때문 아니 변명하고 있네. 씨. 만일 그렇다 해도 게으름이 농부의 악덕은 아닌 것이다. 그럼 이런 걸 뭐 풀에 대한 어떤 생명 존중 의식을 깨달았다. 두 번째 깨달음. 적절한 거리. 두 번째는 생명 존중. 됐나? 첫 번째 깨달음은 적절한 거리. 두 번째 깨달음은 생명 존중. 생명 존중 때문에 풀을 죽이지 않으려는 생명 존중 때문에 그래 풀이 무성하단 말이다. 네. 마지막 깨달음 이 수필의 제목 반통의 물이 나온 이유다.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스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또 그러기에 작은 밭에 너무 수선수는인 것 같아 그냥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줬다. 푸성기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 농부가 어떻게 해야지? 부지런하게 키워줘야지.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10번은 왕복을 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다. 자, 124쪽.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배인데 물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어. 할배는 몸 한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걸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귀리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끌듯 지나가는 발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할배가 물통을 들고 가면서 물을 어쩌니까 반이나 흘리니까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아름답고 빛나는 길은 별로 보지 못했다. 할배가 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거겠지. 네. 생명을 사랑한다고 봐야 되나 할배가 지물라고 키우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이 사람은 그걸 느꼈대. 낭만 있게 사랑.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에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10번 오가야 할 걸 할배는 반씩 훑치니까 20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내가 이 채소를 키우는 일도 할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간 걸 느끼며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 번째로 깨닫게 됐다. 세 가지. 첫 번째 뭐? 적절한 거리. 두 번째 생명 존중. 세 번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됐어 여기까지? 네. 이 짤막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쩔뚝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다. 감히 농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 거기 있는 밑줄 쳐.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 한자성으로 바꿔봐. 한자성으로 바꿔봐.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다. 일취월장. 아이고야 참 큰일이다. 씨. 무라일체. 아. 무라일체. 주객일체. 물심일여. 다 같은 말이다.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다. 문학 시간에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 주연아. 무라일체, 주객일체, 물심일여. 평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갑갑스럽다 진짜. 맨날 하던 거 갖다 모르고. 그리고 너가 저 시험 기간 때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학습 활동 달달 외워야 된다. 그래 서술형에서 실수 안 한다. 네. 알았지?